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4월 1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드디어 4월입니다. 봄으로 넘어가고 있고 벌써 벚꽃이 이제 슬슬 남부 지역은 이미 벚꽃 시작됐죠. 아마 이번 주 접어들면서 여의도도 이제 벚꽃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의 속에서 4월 2일 관세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대통령 관련된 일부 헌재 판결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었는데 오늘은 헌재 관련된 부분들이 일부 해소가 됐습니다. 불확실성이 또 해소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4월 2일 전후로 해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가 어떻게 발표가 될지를 또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어제 분위기로 봐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더 빠져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던 자리가 있었다면 저희 어제 방송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상 여기서 더 많이 빠지기는 좀 쉽지 않다. 0.8배 초반까지 내려왔었고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0.8배 정도 수준에서는 락바텀이 생겼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급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많이 빠지다가 장 막판에 시장에서 튀어올랐다는 점에서 역시 미국 시장의 반발 같은 경우도 역시 어제는 약간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특별한 모멘텀을 다른 게 엄청난 뭔가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와서라기보다는 미국 시장도 마지막 3월 마지막 날 수급적인 이슈로 감아 올리면서 이렇게 시장이 급반등을 줬습니다. 그 여파로 오늘 장 초반 플러스권으로 시작이 되면서 장 중반에 또 국내 정치적인 이슈 관련된 불확실성이 다소 좀 완화되는 어떤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무리까지 좀 힘을 받고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점, 일단 추가적인 하락세를 멈출 수 있는 수급이 일단 오늘 들어왔다는 점, 거래도 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소 좀 안도를 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다만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죠. 관세 이슈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또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경기에 대한 우려, 경기가 좀 더 하강 또는 약간 우려가 되는 모습, 경기 침체 확률을 조금 더 높여가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소프트 랜딩 쪽으로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이겠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급락하거나 투매가 나오거나 밑에 하단을 깨고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다소 좀 S&P 500에 대한 타겟 프라이스를 대부분 다 좀 하향 조정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지만 또 한국 시장이 나름 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잘 버티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폴마이너님, 벚꽃 보러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사람이 없다 하시는데요. 서울에 계시면 3프로TV 여기 스튜디오 찾아오시면 저랑 같이 한번 가셔도 좋습니다. 방송 끝나고 6시쯤에 끝나고 이제 여의도 여기 벚꽃 근처에 한강변으로 가도 되니까 그렇게들 많이 오시면 커피 한 잔들 하실 수도 있죠. 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오픈 스튜디오로 찾아오시면 서로 인사하고 커피 한 잔도 여의도 벚꽃 아래에서 커피 한 잔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시게 되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누비 언니님, 3프로의 패셔니스트 박 부장님 진짜 옷 잘 입으신다고 말씀 주시는데 네, 저는 주는 대로 입기 때문에 제가 막 골라서 이렇게 차려입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잘 아시죠?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짜님, 혼자 가요 하시는데 혼자 가면 조금 그렇습니다. 약간 좀 외로움이 있어요. 이 벚꽃 보러 이렇게 여의도나 이렇게 근처 가면 혼자 오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식구가 됐든 아주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가든 가족이 됐든 대부분 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냥 여의도로 오세요. 오픈 스튜디오로 오시면 저랑 같이 이렇게 벚꽃 아래를 좀 거닐 수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웰컴 투입니다. 웰컴 투 박 부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동향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30.12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 급반등 영향에 대부분들의 업종 강세 출발한 가운데 아침에는 터치패널과 영화, 해운, 조선과 조선기자재, 반도체와 소부장, 의료 AI, 방산, 게임, 가상화폐, 은행, 미용기기, 화장품 등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자, 영화 관련된 주식도 좀 이렇게 오늘 아침에 미디어 쪽에 올라오긴 했는데 자, 저는 이제 승부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조은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실사 영화를 했는데 영화 되게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좋은 영화가 나오기도 했고 하지만 최근에 워낙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나 뭐 영화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 좀 뭐라 그럴까요? 흥행 부분에 대해서 아직 관람객 수가 그렇게 막 튀어오르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승부란 영화가 아마 관객 수 BEP가 180만 명 정도가 아마 관객 BEP가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제 뭐 어떻게 흥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평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여유 있게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는 뭐 넷플릭스가 됐든 아니면 뭐 극장을 가셔서 어떤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든 좀 영화 한 편 보는 어떤 여유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웰메이드 잘 만든 영화입니다. 승부라는 영화도 괜찮았고 그 외에도 지금 하정우 씨 감독의 영화도 지금 새로 이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일부 좀 볼만한 영화도 있으시니까 이런 시국에 좀 스트레스를 좀 없애는 그런 어떤 시간도 좀 가지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에서 출발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실적단에서 그리고 일부 수급단에서 좀 열의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는 2차 전지, 화학주 이런 쪽이 하락세를 보였죠. 2차 전지는 공매도 재개되자마자 영향을 좀 받았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순수 NCC 등을 포함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이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은 관세 발표 불안감으로 장 초반 낙폭이 확대됐고요. 2% 넘는 하락세를 미국도 장 초반에 보였었습니다. 다만 저가 매수의 유입이 되면서 낙폭 축소 마감했고요. 아마 시장을 이렇게 형성하는 아주 대규모 투자 펀드 뭐 이런 쪽에서 아마 뭔가를 감아 올렸다 이야기 좀 나오거든요.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놓은 부분들이 주가가 밀리면서 그 포지션들이 손실이 많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들을 감아 올리면서 포지션 정리를 하면서 장 막판에 끌어올렸다 이렇게 수급 이슈로 분석을 미국 시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시장 선물을 보면 0.4에서 0.5% 지금 빠져 있는데 다소 이게 1% 가까이 뭐 빠지다가 조금 이제 약간 낙폭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어제 반등은 수급적인 어떤 3월 말일 마지막 단계적인 수급 이슈로 말아 올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서 그 반대급부로 오늘은 좀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 선물이 일정 부분 좀 더 빠졌지만 하락폭이 좀 줄어든 것은 이 테슬라가 이제 강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라고 지금 보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아마 일론 머스크가 도지 수장을 내려놓고 5월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시간에서 아마 강세 전환하면서 아마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쪽에 S&P 500 쪽의 흐름들이 약간 하락폭을 낙폭을 좀 줄이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미국 주식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 발표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별한 경제 지표가 부재했고요. 여러 가지 낙폭이 확대된 부분도 역시 관세 이슈입니다. 자, 분기말 리밸런싱 수급에 의해서 상승 전환 아주 단기적인 이슈가 있었다는 거고요. 뭐 낙폭이 축소됐지만 빅테크 여전히 약세이고요. 경기 불안 지속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2%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가 조금 더 안정화되고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는 정치 불확실성 축소와 전일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에 반등세를 줬고요. 수출 호조 업종이 역시 강세였습니다. 자, 전일 종가 기준 코스피 12개월 후행 PBR이 0.86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쪽에서 이야기되는 쪽은 0.8배 초반까지 밀렸다고 분석이 됐었는데 8월 5일 블랙먼데이 이후에 최저치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RSI도 과매도 구간으로 영역이 들어왔다라고 기술적인 분석은 어저께 이미 이루어졌었습니다. 밸류에이션, 기술적 지표 모두 낙폭 과대 인식이 될 수 있는 지표까지 빠졌었고요. 여기에 따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 바이오, 조선, 인터넷, 금융, 지주사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전 기준 외국인들은 선물 2,000계약 이상 순매수 전환했고 개인과 기관 동반 코스피 현물 매수가 들어왔고요. 자, 업종을 조금 간단하게 보면 화장품이 금일 3월 수출 데이터 발표가 있었는데 중국과 미국 등 해외 수출 호조세가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실리콘2가 10% 정도 수준의 급반등이 나왔었고요. 한국 콜마, 아모레퍼시핑 등 업종 전반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지수사로 본다면 한덕수 총리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수가 좀 흔들렸거든요. 시장이 좀 낙폭이 좀 더 커졌어요. 중간에 뭐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한화그룹이 지분 증여로 승계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면서 한화그룹 전반적으로 주한화 마찬가지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을 포함한 한화그룹이 일단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조선과 전력기기, 화장품, 미용의료기기 등 수출 호조인 업종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고 환율 고려한다면 역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지금 환율이 어제 1470원대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은 조금 1470원 아래로 살짝 내려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아무튼 환율이 달러 강세 쪽으로 조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선고 예정이 이제 오늘 기사화됐습니다. 불확실성 해소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오늘 4월 1일 만우절이라서 기사가 일부 좀 거짓말 기사가 나온 거 아니야. 처음에는 약간 의심할 정도로 워낙 이게 불확실성이 높았고 뭐 날짜가 안 정해지다 보니까 기사가 떴는데 이거 뭐 4월 1일 만우절 기사를 누구 떼었나?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무튼 네, 어쨌든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불확실성 해소되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너무 오래 끄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결정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은 금리 안정과 미국 주식시장 저가 매수세 그리고 3월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반등을 했습니다. 금리 하락세 속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일제히 반등을 했고 펩트론 같은 경우가 급등세를 보였고 리가캠 바이오 등도 상당히 5%, 4~5%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4월 중에 미국 암연구학회 등의 학회 기대감도 유효하고요. ABL 바이오라든지 뭐 리가캠 바이오 등도 학회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대장주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4%대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3월 화장품 수출이 전월 대비 9.6% 증가했고 전년비로는 24.6% 증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수출 호조가 나오면서 역시 실리콘2가 이제 수출 관련된 부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2 10%대 급등각이 나왔고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 등도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화장품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TAXR 로보틱스가 소방 로봇 국내 독점 공급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도 일부 좀 움직였고요. 종근당 바이오가 보툴리늄 톡신 식약처 허가 이슈가 있으면서 톡신 관련주도 움직였습니다. 국내 증시의 상승폭을 키운 것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의 가시화가 역시 오늘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는데 장 초반 상법 개정안 한덕수 총리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오전 중에 그러나 4월 4일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공지가 되면서 다시 상승 반전 흐름으로 나타났고요. 외국인들이 현물 순매도를 했지만 헌재 탄핵 선고 기일 공개 이후에 기관 순매수가 확대됐습니다. 일정 발표 이후에 폴리마켓에서 4월 중 탄핵 전망은 기존 37%에서 60%대로 급등을 보였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100일 넘게 이어진 행정부 수장 공백 상황이 해결되는 것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공백이 안정세를 찾고 달러원 환율도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 수급에 좀 더 우호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더 불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 수출 실적도 전년 대비 3.1% 플러스로 견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가 51.2로 호조를 나타내면서 국내 기업 실적 전망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 업종으로 본다면 오늘 3월 수출입 발표에 의해 산업별 실적에 따른 업종 전망을 반영하고 보였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3월 수출 실적에서 반도체가 전년 대비 11.9% 상승했다는 발표가 나왔고 DDR5라든지 HBM 등 수출 호실적에 따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종 그리고 소부장도 일단 반등이 나왔고요. 조선업종 또한 전년 대비 51.6% 증가했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15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HD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등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화장품은 바이오 업종 또한 수출 호조로 강세를 보였는데 전일 한국의 지난해 대미 화장품 수출액 1위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리콘2 그리고 대형주 가운데서는 아모레 퍼시픽 등 화장품 업종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리가켄 바이오 등의 제약 업종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방산 업종은 한화그룹주가 상승세 보였고 전일 김승현 회장의 지분 증여를 바탕으로 승계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주한화 등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더군다나 정치 테마주도 강세를 보이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로 결정되면서 윤석열 정부와 마찰을 빚었던 카카오라든지 오리엔트전공, 안랩 등 일부 정치 관련 테마주도 급등각이 나왔습니다. 자, 업종의 상승 탑3로는 의료 정밀기기와 제약, 운송 창구로 볼 수 있고요. 업종의 바텀 3는 통신과 증권, 전기, 가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4월 2일 관세 부과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이 극에 달하긴 했지만은 일단 지난주에 기습적으로 발표된 자동차 관세가 있었고 전일 피터 나바로 무역 고문의 발언, 연간 관세 수입이 6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는 금액을 보면서 그러면 보편 관세가 20%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시장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시장은 선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글로벌 증시는 오히려 기술적으로 반등한 모습을 보이면서 견조한 흐름을 나타났고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무역 대표부 USTR은 4월 2일 제출 기한이었던 국가별 불공정 무역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FTA로 양국 간 산업재 그리고 소비재 대부분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것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관세율 격차에 따른 우려는 다소 좀 덜어냈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에서 조금 우려를 좀 더 덜어냈다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함께 언급된 비관세 장벽에 대한 백악관의 확대 해석이 만약에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 상호 관세 발표는 불확실성 해소로 아마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트럼프는 지난주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또 언급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확실성 확대 구간에서 단기 낙폭 과대 시에 저가 매수 지속 유입이 됐던 과거 있은 상황인데요. 상법 거부권 행사 때문에 좀 주춤했다가 그다음에 관세 4월 2일 날 불확실성 해소될 수 있고 탄핵 선고 관련해서 4월 4일 만약에 어떤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불확실성 해소의 주간이 이번 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후에 삼성전자 4월 8일을 필두로 기업의 1분기 실적 영향력이 재부각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 실적이 지금 시장의 컨센이 뭐 5조 원대냐 4조 원대냐 이야기 많았는데 오늘 저희 리서치 쪽에서 일부 이제 아침에 우리가 모닝 미팅을 좀 해봤는데 일부 지금 삼성전자가 1분기에 4조 원도 아니고 3조 원대의 영업이익이 1분기에 나올 수도 있다는 여의도 바닥에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야, 저도 이제 앞자리 4조까지는 저도 좀 이렇게 4조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천억이 될지 모르겠으나 앞자리 4조 원대 정도는 제가 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에서 3조 원대까지도 여의도 바닥에서 이야기 있었다고 해요. 스트리트 컨선일 수 있는데. 근데 뭐 4조 원 후반이나 뭐 어느 증권사 리포트처럼 5조 2천억 뭐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보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뭐 영업이익이 조금 낮게 형성되겠지만 아무튼 삼성전자의 뭐 1분기 실적 바닥론이 좀 더 힘이 실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뭐 4조 원대 어떤 언저리에 뭐 이렇게 4조 몇 천억 이 정도 나온다고 해도 이거는 뭐 시장에서 알고 있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뭐 PBR 1배 미만까지 빠졌었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뭐 더 빠지긴 좀 쉽지 않다. 자사주도 들어오고 있고요. 레거시 제품의 회복 이런 것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전자가 빠지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소부장 가운데서도 지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제 리포트 나왔던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도 1분기가 실적 가이던스가 컨센 대비 지금 1분기 실적이 더 좋을 거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 역시 이제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수 페타시스 이런 종목들도 제2호 인수권과 관련된 소송권이 약간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1분기 실적이 비수기인데 뭐 300억대 후반 정도 이야기 나오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뭐 이수 페타시스도 나온다. 뭐 AI 가속기나 이런 IT 쪽에서의 어떤 일부 종목들의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것들 중심으로 또 시장이 또 바라볼 수 있겠다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개별적으로 종목 관련된 실적을 체크하면서 낙폭과대 실적 호전주를 또 찾아보시면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 열심히 찾아야 되겠죠. 데일리 힌트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살짝 제가 이렇게
힌트를 주는 것들 이렇게 말씀 좀 들으시고 또 데일리 힌트 관련된 제 이제 원고가 있죠. 예, 원고를 좀 찾아서 보시면 원고 내에 종목 관련된 살짝 어떤 힌트 같은 것들이 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그렇다고 사라 팔아 이렇게 뭐 리딩을 하는 것도 절대 아니지만은 종목에 대한 힌트들이 예, 원고 속에 녹아 있습니다. 살짝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매크로 지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자료인데요. 이겁니다. 자, 글로벌 투자자 센티먼트 현황입니다. 현재 위험 자산에 대한 글로벌 투자 센티먼트는 IT 버블,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 국면 제외 시 최저치까지 빠졌다.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파란 색깔로 보이시는 쪽에 보면 2008년도에 관련된 부분 아주 그냥 컬랩스 아주 붕괴됐다는 그런 쪽이죠.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 관련된 이슈 그 외에는 지금 IT 버블 뭐 2000년도 초반 뭐 2001년도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유럽발 재정 위기, 중국의 성장 둔화, 유가 급락 그리고 G2 무역 전쟁,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때 정도 수준의 센티먼트는 그때 정도까지 3월 지금 25년 3월 31일까지 현재로 봤을 때는 그 하단 정도까지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센티먼트가 역대급으로 최저치로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의 첫 번째 관세 전쟁 때와 유사한 현위 입지는 당장 시스템 리스크가 부재하다면 곧장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적인 위치까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를 견인할 수 있는 촉매제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다울투자증권에서 고민을 좀 했는데, 자, 여전히 산적한 상호관세 이후에 보편관세 그리고 트럼프의 협상 과정 등등이 있는데 우려보다 좀 쉬운 협상으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곧장 센티먼트 개선으로 가기에 아쉬울 것이 없는 전혀 뭐 주가가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글로벌 센티먼트까지 빠져있다 이야기를 지금 다울투자증권의 퀀트 연구원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입니다. 1년 내에 리세션, 경기 침체 관련된 확률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 파란색으로 나타내는 부분들이 블룸버그고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골드만삭스입니다. 지금 골드만삭스도 기존 대비 올리면서 35%까지 1년 내에 경기 침체를 확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블룸버그는 30% 정도까지 살짝 올리기는 했습니다. 자, 그렇기도 하지만 과거에 뭐 65%, 70% 가까이 경기 침체 확률이 그때 있었지만 사실 뭐 23년도에 경기 침체가 오지는 않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약간의 우려가 좀 올라가는 국면으로 갈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한데 현재 이 정도 분위기에서 뭐 경기 침체를 본격적으로 논하기에는 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도 방어가 될 수 있는 논리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부분들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시장에서 이야기하듯 한 6월부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닉 티밀하우스 기자입니다.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죠. 20%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관세율은 확정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도 트럼프가 막 질러놨어요. 막 싸질러놨는데 이 정리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그냥 싸질러놨지만 뭔가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공격적으로 이야기는 싸질러놨는데 더욱더 심화되기보다는 좀 더 풀어나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역시 이제 반도체 쪽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3월 수출이 582억 8천만 달러로 22년 3월 637억 9천만 달러 이어서 3월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수출이 전년보다 10% 감소했지만 2월 플러스로 전환하는 데 이어서 3월까지 두 달 연속 증가를 했고요.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전년 대비 5.5% 증가한 26억 5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IT 품목들은 지난해 7월 이후에 8개월 만에 모두 동시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호조세에 따라서 11.9% 증가하면서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빨간색이 25년 3월이고요. 위쪽에 막대 그래프 회색은 25년 2월입니다. 역시 2월보다 3월이 MOM 월별 단위로 봤을 때 수출 지표가 더 좋아졌고요. 아래쪽은 24년 12월이 회색, 빨간색은 25년 3월인데 작년 연말에 비해서는 조금 처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월간 단위로 봤을 때는 MOM으로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이 어쨌든 전월 대비로도 25% 증가했고요. D램 모듈은 전월 비 95%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낸드도 전월 비 79% 증가했고 MCP도 전월 비 60% 증가, 그리고 SSD도 전월 비 61% 증가를 했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면 반도체 수출액 추이입니다. 좀 전에 보였던 막대 그래프는 SK증권 자료를 제가 인용을 좀 해왔고요. 이거는 이제 연합뉴스의 표인데 연합뉴스가 이게 상당히 표를 예쁘게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인용하다 보면 연합뉴스 표를 많이 인용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출액도 보면은 전년 동월 대비 이제 다시 하락세에서 다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조금의 재협상 가능성을 일단 시사했기 때문에 약간의 보조금이 좀 약간 약화될 수 있다, 좀 적게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는 사실 좀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자를 지원하는 미국 투자 엑셀러레이터 사무소를 상무부 내에 만들라고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볼 수 있고요. 사무소의 상무부의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소도 책임지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흥정에 따른 이득을 납세자에게 가져주는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더 나은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약간 우려는 있는데 아무튼 뭐 오늘 반도체 쪽은 좀 좋았다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헤드라인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그 다음입니다. 샘 앨트만 이야기를 합니다. 26개월 전 챗GPT 출시 당시의 광란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바이럴한 순간 중 하나였고 우리는 5일 만에 또다시 100만 명의 사용자를 또다시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시간 동안 100만 명의 사용자를 추가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잘 보시면 위쪽에 보세요. 이 샘 앨트만 거기에 사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애니메이션화 되어 있는데 스튜디오 지브리로 바뀌어서 애니메이션화 되어 있죠. 요즘에 이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챗GPT 통해 가지고 자기 프사를 이렇게 스튜디오 지브리 어떤 형식으로 프사를 바꾸는, 그것 때문에 챗GPT 활용도가 굉장히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샘 앨트만도 지금 약간 제가 보기에는 스튜디오 지브리 느낌의 본인의 프사를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좀 따뜻해 보이잖아요. 스튜디오 지브리는 약간 그 애니메이션 풍이 좀 따뜻해 보입니다. 그런 것들도 요즘에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뭐 약간 인기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트렌드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화장품주가 오늘 주가들이 올라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K뷰티 열풍이 불고 있으면서 이 분야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이 프랑스를 제치고 수출국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런 게 아니고 월간 단위로 봤을 때 그런 데이터가 이미 나오고 있었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자료를 인용해서 작년에 대미 화장품 수출액이 17억 100만 달러, 약 2조 5,073억 기록했고요. 서구권에서 인지도가 높은 명품 브랜드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프랑스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프랑스는 12억 6,300만 달러 정도가 나왔습니다. 차이가 엄청 납니다. 우리는 17억 100만 달러, 프랑스는 12억 6,300만 달러. 이유와의 격차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고 있죠. 블룸버그는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에스티로더, 일본 제조업체 시세이도가 올해 1분기 순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달리 대조적으로 이러한 한국 화장품의 약진이 지속될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망을 했습니다. 자, K뷰티의 선전은 한류의 확산 덕분을 보고 있는데 K팝과 K드라마, 뭐 K영화 이런 것들 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기업들은 제품 협찬을 활용해서 스틱밤부터 LED 페이스 마스크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미국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식품의약품 안정처는 작년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20.6% 증가한 102억 달러, 약 15조 원으로 사상 최치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화장품의 수출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2 관련된 수출 지표 영향을 받고 있는 실리콘2가 오늘 10%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중국의 한한령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한 중국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시장 예상치를 또 웃돌면서 두 달째 확장 구매를 지속한 부분들이 역시나 오늘 뭐 중국 소비 관련주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한령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모레 포시픽 같은 경우가 역시 중국 쪽의 법인 쪽에 적자가 좀 탈피가 되면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대형주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보시피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중국 상하이에 사옥을 건설하고 있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중국 시장을 총괄하는 코스메카 차이나 총경리로 중국 로컬 화장품 브랜드 프로야의 영업직을 지낸 김영렬 씨를 선임한 바 있다고 보입니다. 애경산업도 중국의 다중 채널 네트워크 기업인 신슈엔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아모레퍼시픽도 중국 사업을 효율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본, 삐아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제이준 코스메틱, 실리콘투, 애경산업, 인그루드뎁, 그리고 펌텍 코리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리포트가 나오면서 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한국 콜마 이런 종목들도 뭐 선크림 관련된 또 시장이 시기가 다고 있죠. 계절성이. 그래서 선크림 관련주로도 한국 콜마도 좀 눈여겨 보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YM 리서치 쪽에서 올려주신 기초화장품 수출 데이터인데요. 작년 10월 이후 최대치 이후, 작년 10월이 최대치였는데 월간 단위로 역대 두 번째까지 나왔습니다. 기초화장품의 수출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지표가 좋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 실리콘2가 눈에 띄게 올라왔다라고 분석은 되는 것 같고요. CNC 인터내셔널 매각 관련된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또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보이는 것 같고, 또 최근 들어서 우리가 뭐죠? 우리가 달바도 아마 상장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증권에서는 업종의 펀더멘털은 변함없이 견조하다고 이제 화장품 관련 애널리스트가 코멘트를 어제 냈는데요. 공매도 재개 영향으로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임박 영향으로 증시가 급락을 했었고, 이에 따라 화장품 섹터 또한 변동성 확대 국면에 놓여 있긴 한데, 다만 업종의 펀더멘털은 변함없이 견조하고, 공매도 재개 영향으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한국콜마 정도는 일부 수급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관련해서 이미 선제적으로 주가가 빠졌다, 움직였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수요 저하 등의 영향, 그리고 가격 증가 가능성 등으로 업종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관세 부과가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유통사 갔을 때 뭐 한 1달러 미만 정도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죠. 자, K뷰티는 과거 중국 사이클과 다르게 뷰티 선진국으로 혁신적 제품과 높은 품질,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정식적으로 침투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계급장을 떼고 최근에 프랑스나 미국, 일본 화장품의 아성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일본 침투 역시 시작이 본격화됐고, 현재는 K뷰티가 일본 시장에서 J뷰티 점유율을 잠식 중에 있고요. K뷰티를 따라하는 J뷰티 브랜드도 꽤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2023년에서 24년까지는 미국 시장 침투 가속화 시기로 보는데, 현재는 오프라인 침투가 시작됐다. 미국 시장의 온라인은 10%입니다. 오프라인이 90%인데 10% 침투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나머지 90% 시장인 오프라인 쪽으로 침투가 시작되고 있고, 도심에서 부도심 쪽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올해는 유럽 시장 침투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수출 데이터뿐만 아니라 최근 있었던 코스모프로프 볼류나에서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렇게 봤고요. 단기간에 끝날 모멘텀은 절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전히 펀더멘털은 다이나믹하고 견고하고 핵심 종목 중심으로 저가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비중국 수요가 가속화되면서 더 페이스샵, CNP, 차인박이죠. 그 빌리프 등의 중저가 브랜드를 통한 비중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고, 중국 수요는 면세 쪽은 좀 부진하지만 전체적으로 지난해부터 점진적인 개선이 나타나고 있고, 생활용품 같은 경우도 마진 하락이 일단락됐다 이렇게 봤습니다. 음료도 수익성 중심의 경영이 되고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코스알엑스 매출 부진으로 최근 기업 가치는 여기에 반영을 이미 했다라고 봤고요. 중국 손익 1분기 저점으로 개선될 거고, 연간 BEP까지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쪽에 손익이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라네즈나 이니스프리, 에스트라 등의 중저가 대표 브랜드 중심으로 비중국 진출이 확대되고 있고, 또 미국 시장에서 라네즈가 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밸류에이션 하단까지 밴드가 빠져 있다는 점 굉장히 매력적이다 봤고요. APR 같은 경우는 희소한 성장이고, 올해 북미 2배 성장 예상하고 있고, 일본, 홍콩 B2B를 통한 해외 확장이 APR은 가속화되고 있다 봤습니다. 자, 한국콜마는 북미 법인의 고성장과 스킨케어 신공장 가동 예정이 있어서 캐파 관련된 효과가 올해부터 나타날 것이다.
스킨케어 중심의 K뷰티 글로벌 확장 수혜가 한국 콜마가 있을 것이고 중국 법인 성장 정황과 밸류에이션 매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봤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K뷰티 글로벌 확장 수혜이고 중국도 저점을 지나고 있고 인니와 태국 고성장이 역시 동남아 쪽에 코스맥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반기 북미 턴어라운드가 예상한다 봤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국내 법인과 잉글우드랩 모두 고객사 확대 주력하고 있고 1분기 저점으로 회복이 예상되고 있고 저밸류 매력이 있고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국내 법인과 중국 모두 고객사 확대 주력하고 있고 지난해 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을 하고 있고 최근에만 많이 빠졌던 VT 같은 경우도 급반등이 나왔는데 국내와 일본이 전분기 대비로는 좀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주가에 반영했다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2분기부터 개선세 예상되고 있고 2분기에 미국, 중국 수출 확대가 예상되며 최근 밸류 하단에 근접을 했다. VT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도 신제품 효과 역대급 호조 흐름인데요. 국내 올리브영 매출 사상 최대 이를 바탕으로 인해서 수출 국가와 국가별 수출의 확대 중에 있고 체질 개선도 하고 있다. 아이패밀리 SC는 최근 밸류에이션 하단까지 또 접근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나쁘지 않은 밸류를 갖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가 오늘 주가가 올라왔는데 사실 방산과 조선업종은 최근에 주가들이 꽤 많이 올라왔던 섹터였기 때문에 고점 대비 좀 조정을 받았지만 공매도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좀 조심스러운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공매도 제기됐던 어제 같은 경우에도 조선과 방산주는 상당히 괜찮았고요. 2차 전지가 좀 상대적으로 주춤하는 모습이 역시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에너지 메이저 기업 엑슨모빌이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 예정이었던 액화 천연가스 뱅커 린선이라고 있는데 이 신조 계약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게 최초의 이슈거든요. 엑슨모빌은 지난달 2만 큐빅미터급 액화 천연가스 뱅커 린선이 두 척을 건조할 슬롯을 중국 조선소를 통해서 확보를 했는데 조만간 공식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슬롯을 확보하는 이 옵션을 끝내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30일 다우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엑슨모빌이 중국 조선소 슬롯 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미국 정부의 대중국 항만 수수료 부과 계획이 실제 선박 발주에 악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라고 분석을 했었고 여기에 따라서 중국 제재안의 첫 수혜로 확인된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확인된다. 수혜로 확인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23년 기준 전 세계 선박 인도량은 중국이 51%로 가장 높았고요. 한국이 28.3%, 일본이 15.4% 수준이었는데 중국 선사 및 선박의 수수료 부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중국산 선박에 대한 프리미엄도 붙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반사이익을 조선주가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이제 조선주가 꽤 많이 올랐었고요. 뭐 고점 대비로 본다면 PBR이 4배가 넘는 종목들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인 어떤 부분에서 밸류에이션 우려가 있었다. 밸류가 좀 높다. 부담스럽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번 1분기로 봤을 때 지금 발주가 너무 좀 없다. 발주가 갑자기 좀 너무 줄어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고점에서 조금은 조정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신한투자증권에서 조선기자재 관련된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는데요. 아마 실적 성장 궤도에 진입하면서 향후 4년에 대한 기대감이 조선기자재 쪽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역시 기자재 쪽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본행제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엔진 쪽이 주도하고 있다 봤습니다. 그래서 본행제는 동성화이텍, 동성화이텍과 한국카본 이 두 종목 보는데 동성화이텍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괜찮고요. 엔진주도 뭐 한화 엔진 등을 포함한 엔진 관련도 괜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실적도 그렇지만 우량 기자재 업체의 희소성이 또 주목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LNG 운반선 연간 신규 수주와 수주잔고 추이인데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막대가를 보시면 수주잔고 추이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면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 오히려 조선주도 조금 부담스럽고 좋을 수도 있지만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자재 쪽으로 좀 보자는 말이 많고요. 여기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본행제, 엔진주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조선 기자재 커버리지 6개사 뭐 동성화인텍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한국카본 그다음에 엔진주 그다음에
일부 이제 뭐 성광밴드, 태광 뭐 이런 것들까지 들어갈 텐데 6개사의 4분기 지난 4분기 합산 실적은 매출액이 9,39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99억 원 기록했다고 보면서 일부 종목 컨센서스 부재와 높은 괴리율이 있긴 한데 역시 본행제 관련 두 개사의 이익 성장이 가장 두드러졌었다. 한화엔진과 세진중공업 등의 안정적인 성장도 확인됐다 이야기를 했고요. 피팅은 잠깐 쉬어간 연말 4분기 실적이 나왔었다. 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지만 조선 기자재 쪽에서 선호하는 쪽은 가장 높게 선호하는 쪽은 우선은 본행제 쪽을 가장 선호하고 그다음에 엔진, 그다음에 밑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피팅 정도로 이렇게 순서를 좀 잡아서 호불호를 이야기를 했고요. 자, 다음 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가본 매출액과 동성화인텍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인데요. 막대 그래프는 매출액이고 자세히 보시면 회색 실선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까지 OPM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매출액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률까지 우측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 동성화인텍, 한국가본까지 상당히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일부 게임주들도 역시 오늘 좀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뭐 아주 급등하는 모습보다는 대부분 좀 골고루게 주가들이 올라왔다 볼 수도 있는데요. 하나증권에서 강달러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원이 뭐 1,450원을 돌파했고 일부 어제는 1,470원대도 약간 돌파를 한 과정인데요. 역시 달러 강세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말 환율을 보면 상승폭은 더 크게 나타나는데 올해 3분기 1,358원, 전년 4분기 기말 환율 1,228원으로 전분기 대비 11%, 전년 대비 12.7%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올해 달러원 환율 평균을 1,395원으로 전망을 했고요. 국내 게임사들의 글로벌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실적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달러 국면에서 글로벌 매출이 높고 인력은 국내에 있기 때문에 비용이 원화로 지급되는 게임사의 수혜가 전망된다. 그러니까 뭐 원달러 환율의 그 스프레드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겠죠. 국내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인건비는 원화로 주는데 이렇게 수출 지표가 막 높은 회사들은 달러 베이스로 받기 때문에 강달러가 진행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실적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 수혜가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3분기 기준 커버리지 내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순서는 W게임즈가 100%입니다. 해외 수출이고요. 크래프톤이 90%, 시프트업이 약 85%, 넷마블이 77%, 네위즈가 37%, NC소프트가 29%로 보이는데요.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래프톤과 시프트업 관련된 수출과 내수 매출 추이인데요. 보시면은 어쨌든 크래프톤과 시프트업은 거의 90% 이상 육박할 정도로 해외 수출 지표가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별 정상 구조에 따라 달러 강세가 매출에 100% 반영되지는 않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외에도 전년 대비 4분기 평균 환율이 위안화 같은 경우는 플러스 6.3%, 유로는 플러스 4.6%, 엔은 플러스 2.5% 수준을 고려한다면 긍정적인 영향도 기대할 수 있다 봤습니다. 국내 게임사 중에 달러 자산이 많은 기업들의 영업외 수익 인식도 순이익 개선으로 또 될 것으로 예상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봐서 전반의 부분에서 크래프톤과 W게임즈 등의 달러 자산 노출이 높은 게임사들은 환차손 반영을 하면서 당기이익이 순이익이 훼손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단은 W게임즈 같은 경우는 게임 섹터 내에서 대표적인 강달러 수혜 기업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인력은 국내에 있고 인건비 포함 고정비 모두 원화 지급으로 결제액 성장 대비 매출 영업이익이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매출 수출 관련된 지표들 상당히 높은 회사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시프트업, 넷마블 순으로 수출 비중이 높다라고 봤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종목 관련해서 이 강달러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게임주들의 여러 가지 효과 이런 부분들을 분석한 자료를 리포트로 냈다는 점 이 중심으로 좀 지켜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컴투스 같은 경우 좀 말씀 주시는데 컴투스는 제가 예전에 투자해서 상당히 좋은 기억이 있던 회사입니다만 좀 아쉽죠. 예. 서머너즈 워 게임 이후에 이렇다 할 만한 게임이 별로 나오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서머너즈 워는 전대미문에 아주 턴제를 도입한 제가 서머너즈 워로 상당히 수익을 많이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그때는 정말 재밌었던 게임이죠. 지금도 뭐 롱런하고 있습니다만 컴투스는 좀 아쉽습니다. 그 뒤로 이렇게 이렇다 할 만한 게임이 별로 나오지 못한 것들이 좀 아쉽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김승현 회장의 지분 증여로 시장의 오해 해소 기대감 이런 것이 생기면서 한화그룹주, 특히 주한화를 포함해서 한화에로스페이스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대신증권에서 주한화에 대해서 지분 증여로 정면 돌파를 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결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한화에너지의 한화지분 확대, 한화에로스페이스의 한화오션 지분 인수, 한화에너지의 IPO 추진, 한화에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결정 등으로 한화그룹에 대한 시장의 다양한 억측과 루머가 확산됐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업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역시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김승현 회장이 3월 31일 지분 11.3%를 3명의 아들에 대한 증여 결정을 했고 그룹 승계와 관련해서 어떠한 변칙적인 방법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시장에 표명했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영업 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한화에 대해서도 리포트를 대신증권에 썼습니다. 그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신한증권에서 아마 리포트가 또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긍정적인 이슈가 이야기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것도 연합뉴스 자료이네요. 네, 한화의 경영권 승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한화그룹이 오늘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외에도 러시아 관세 압박, 미국 쪽에서 그리고 위험 선호 회복소, 국제유가 급등 속에 정유와 LP주가 상승했다는 점 일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이번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이재명 관련된 정치인맥 관련주가 급등세가 나타났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과 소통 관련 발언들이 나타나면서 남북 교역, 아난티 등을 포함한 남북 교역주가 일부 테마성으로 움직였다 봤습니다. 김 위원장에게 연락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그렇다라고 대답하면서 리틀 로켓맷이라고 언급했던 상황들 거론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마군은 올랐고요. 마무리. 중국의 드론 택시 세계 최초 사업 운행 허가 소식 등의 드론과 UAM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I see you.